안녕하세요. 저는 한 2년 반 정도 된 신생아 개발자 딥시 코더입니다. 그 신생아인 제가 여러분께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더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다 생각하고, 제가 어떻게 비전공자인데 이렇게 개발자가 될 수 있는지 제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자 영상을 올립니다.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. 저는 해양대를 나와서 항해사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. 근데 뭔가 개발자가 되는 것이 항해사 하는 것보다 좀 더 제 삶에 있어서 뭔가 원동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발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. 중고등학교 때는 뭔가 개발과는 제가 담을 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. 완전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뭐고 소프트웨어가 뭔지 아예 몰랐고요. 그리고 애초에 컴퓨터 게임도 안 좋아했어가지고 컴퓨터랑은 아예 별개의 사람이었죠. 근데 뭔가 배 타면서 마지막 항해에서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 두잇 모던 자바스크립트라고 그 책을 좀 여러 번 읽었어요. 그 여러 번 읽으면서 그때부터 뭔가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, 그리고 개발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. 그래서 이제 배에서 내렸을 때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곳이 코드스테이츠였는데, 코드스테이츠가 약간 부트캠프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곳이었어요. 그래서 뭔가 6개월 동안 이게 부트캠프 과정이 있는데, 거기서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초반에는 다 학습을 시키거든요.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. 애초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엄청 짧고, 그 기간 안에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모두 학습할 수 있는 것도 말도 안 됐고, 그래서 애초에 제가 개발 1도 모르는 코린이도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. 그래서 정말 따라가기 힘들었고, 그 프로젝트도 몇 번 했었는데 협업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니까 쉽지 않았어요. 근데 어쨌든 제가 아직 초보고 코딩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동기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피해를 안 주려고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한 6개월 동안 제가 수능 준비했을 때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밤 새면서 이제 유데미나 인프런 그런 강의들도 계속 보면서 공부를 했고요. 그리고 뭔가 영어를 조금 듣는 거가 괜찮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해외 개발자들이 클론 코딩하는 영상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 5시간, 6시간짜리 클론 코딩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 클론 코딩들을 많이 따라하면서 뭔가 개발 능력을 좀 키워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영어를 뭔가 잘하는 게 개발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영어를 잘하는 능력이 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. 왜냐하면 애초에 공식 문서 자체가 기본 영어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한글로 번역한 것보다 확실히 영어 그 자체로 읽는 게 습득이 더 잘 되고 정확하거든요, 그 내용이. 그리고 유튜브나 유데미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된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퀄리티도 훨씬 더 좋아요. 그래서 거기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면 더 많은 걸 배우고, 그리고 개발 실력이 조금 더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저는 6개월 과정 끝난 다음에 원티드를 통해서 이제 엄청 많은 회사에 지원했어요. 한 300에서 400군데인가 서류를 넣었거든요. 근데 정말 거짓말 1도 없이 99%가 서류 탈락이었어요. 근데 그래서 엄청 한 300번, 400번 좌절했죠. 서류에서 탈락이니까 면접도 못 보고 그냥 탈락인 거잖아요. 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라서. 근데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지원하는 회사마다 자소서를 조금씩 수정을 하고
그 자소서 완료하면 이제 그 짬내는 시간에 이제 개발 강의 들으면서 실력을 향상시켰어요.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운이 좋게 첫 회사에 입사했는데 중견기업 M사에 입사를 했어요. 근데 어쨌든 첫 회사니까 제가 개발 능력이 막 좋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신입이었으니까 부트캠프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였으니까 많은 부분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고, 뭔가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3명이 있었는데 저랑 거의 비슷한 연차였어요. 거의 신입 수준의 개발자여가지고 제가 배울 수 있는 건 따로 없었고 제 스스로 노력을 했어야 됐어요. 그리고 어떤 코드를 짜는데도 이 코드가 좋은 코드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소스도 제가 얻을 수 없었고,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첫 경력 시작할 수 있게 해준 회사니까 여기서 1년 정도 다녔어요. 근데 1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첫 회사에서 연봉이 2,800 정도 됐거든요. 근데 2,800이라는 그 연봉이 적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엄청 뭔가 적게 느껴졌고 그 생활하기가 좀 빠듯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직을 준비를 하는데 확실히 처음보다는 그 뭐라 해야 되지? 합격률이 조금 더 높았어요. 원래는 1%만 붙었잖아요. 근데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15%, 20% 이 정도 서류 합격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 제안도 왔었어요. 제안도 왔어가지고 제가 뭐 거기를 갈 수 있냐 없냐는 모르겠는데 그 제안을 거절을 하긴 했는데 제안도 왔었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두 번째 회사로 금융 스타트업 Q사로 이직을 했어요. 근데 거의 Q사로 이직을 하면서 거기서는 좀 더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기도 했고, 그리고 좋은 사수도 있어가지고 그 사수 아래에서 좀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프로 이직러죠. 왜냐면 그 금융 쪽이다 보니까 금융 도메인이 워낙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 어떤 개발을 하면서도 이 기획 쪽에 계속 물어보게 되더라고요. 이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. 만약에 금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엄청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, 뭔가 개발을 해내면서 뭔가 성취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성취감이 초반에만 잠깐 들었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성취감이 들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엔 다시 한번 더 이직을 결심하게 됐고, 이직을 하면서 이번에는 뭔가 좀 더 높은 기준을 두고 이직을 준비했어요. 뭐 1년 반, 2년도 안 된 애가 높은 기준을 두고 이직을 준비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높은 기준을 두고 이직을 준비하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많은 스타트업 면접도 보고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 한 3-4개월 준비했어요. 그래서 이제 포기할 때쯤 정말 운 좋게 그 대기업 L사에서 그 서류 합격되었다는 연락이 와서 이제 그 후로 그 거의 3개월 가까이 인성 검사랑 1차, 2차 면접 다 거쳐서 결국엔 지금은 L사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입사해서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. 뭐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열심히 해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저도 아예 비전공자고
또 개발이랑 완전 다른 항해사 출신이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. 뭔가 좀 더 깊은 이야기랑 팁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다음 영상에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. 뭐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냐, 아니면 뭐 자소서를 어떻게 쓰냐, 뭐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.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 주시면 제가 또 그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. 네, 여러분의 이제 관심이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데 뭔가 원동력이 될 수 있어서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